미국 민간 기업의 10월 고용이 4만 2천 명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이 소폭 안정조짐을 보였습니다. 민간 고용기관 ADP에 따르면 이는 전월 감소에서 반등한 수치로 시장 예상치였던 3만 명 증가도 웃돌았습니다. ADP는 올해 초 대비 채용 속도가 완만해졌고 임금 상승률도 1년 넘게 정체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아마존과 스타벅스, 타깃 등 대기업 감원 소식이 이어지며 고용시장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준은 최근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추가 인하 여부는 고용 둔화 흐름 지속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꼽힙니다. 업종별로는 무역과 운송, 유틸리티, 교육과 보건에서 증가했고요. 기업 서비스, 레저, 접객업에서는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10월에 8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규 주문이 늘면서 수요가 반등한 가운데 고용 감소세는 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ADP 민간 고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셧다운 때문에 사실 공공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기댈 수 있는 게 민간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민간 데이터 가운데서도 지금 ADP의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끊고 이번에는 그래도 증가했네요. 예, 4만 2천 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거는 발표 못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복귀해도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미국 민간 부분 ADP에서 발표되는 거는 이거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ADP에서 자동으로 빅데이터가 취합되기 때문에 미국 근로자의 연봉의 이 절반가량의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발표되는 건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설문조사를 돌리거나 설문지를 작성할 공무원이 없는 거죠, 지금. 그거랑 차이가 뭐냐면 ADP는 비농업 취업자 수라고 해서 민간 쪽만 나오죠. 근데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거기다가 정부 부처라던가 아니면 국가 이쪽에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공공기관 걸 합쳐서 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차피 공공기관은 지금 다 셧다운으로 다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좋지 않게 나오겠죠. 공정 쪽이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민간 쪽이 좋다는 건 여기 나왔고 저번에 그것도 나왔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사람인 알바 천국, 뭐 뱅크 그런 데 걸 싹 다 긁어오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지금 조사하고 있던 플로우대로 예상한 것들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소기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소기업의 지금 이 취업 구인 활동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레스토랑이라든가 접객원 쪽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을 즐기고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예상을 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고용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죠. 그럼 이제 굳이 그러면 또 이렇게 돼서 시장이 하락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좀 볼품없이 그러면 이래 고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없어져서 떨어졌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린다면 굉장히 볼품없는 해석이 또 돼버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고용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뜨거워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어져서 떨어지는 거가 좋으냐? 아니면 고용시장이 나빠가지고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좋은 것이냐? 뭐가 좋은 것이겠어요? 저는 이 고용이 좋은 게 경제가 좋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져도요. 아까 말했듯이 고용이 나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고용이 나쁜 건 경제가 나쁜 어떤 하나의 요소잖아요. 경제가 나빠서 금리를 인하하는 건 안 좋은 건데 경제가 나빠서 금리를 인하하는데 그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그건 단기적인 것이죠. 금리는 오르면서 주가와 동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물가도 오르면서 같이 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물가가 소비자에 대한 가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물가가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오르다 보면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게 되면 물가가 예를 들어 관세로 인한 여파가 지금 없다고 나오긴 했지만 관세로 인한 가격의 전가가 있더라도 임금 상승률이 그걸 눌러버리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레스토랑의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팁에 대한 면세에서 팁을 더 주더라도 사람들이 가서 레스토랑에서 사 먹습니다. 그럼 아까 접객원들의 고용률은 올라가고 레스토랑의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없어지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그런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지고 오르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좋은 쪽에 속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물가가 안정되고 이런 게 보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지더라도 경제가 좋아지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 미국 민간 고용인 ADP에서 발표되는 게 대표적이고 원래 보통 목요일날 얘가 발표를 하고 금요일날 미국 노동부에서 정부 쪽과 합쳐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우리가 요 민간 쪽 고용 지표랑 실업률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랑 실업률 종합해서 이제 판단하는 건데 금요일날 발표되는 이 정부께 쏙 빠져버린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민간이 지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 거는 줄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민간 쪽이 아주 뜨겁다는 지금 이 반증이 나오고 있고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뭐 골드만삭스니 JP 모건 이런 데서도 이 추정치를 발표를 할 때 좋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물가만 안정되면 이제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힌 상황이 지금 되는 것이죠. 네. 관세로 인한 물가 인플레이션은 없고 오히려 고용 시장은 살아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것들 있죠. 물가라든가 고용 지표 같이 숫자로 찍히는 실제 팩트치. 네. 요게 하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 어제 나왔던 심리적인 지수. 요게 소프트 데이터예요. 이게 만약에 두 개가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경제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네.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심리는 예. 수치로 나오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엄청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듯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있잖아요. 네. 미시간대에서 500가구에 전화를 돌려요. 근데 거기에 민주당 지지 성향, 중도 성향, 공화당 지지 성향을 나눠가지고 나중에 데이터를 내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말 판이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향후 기대 지수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엄청나게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 소프트 데이터 심리 지수라는 거는 변동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아까 말한 하드 데이터를 같이 봐야죠. 하드 데이터를. 하드 데이터가 좋게 찍히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그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엄청나게 소프트웨어가 갈린다고 하더라도 요게 더 먼저인 것이죠. 하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면 아무리 정치 성향에 따라서 내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어서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좋게 계속 찍더라도 자기의 삶이 나아지고 가족의 어떤 상황이 나아지고 디즈니랜드를 마음껏 놀러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설문조사에서 그 마음이 결국 녹아들어서 전체 장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 데이터를 항상 같이 봐야 되고 항상 제가 그 준비하는 차트에 보면 하드 데이터가 같이 표현이 된 차트로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동시에 같이 그 변동성을 봐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민간 고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서비스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이틀 전에 발표가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소프트 데이터를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 지금 이제 간밤에는 서비스 경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뭐 10월에 8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됐다고 하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ADP 민간 고용이랑 결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드린 대로 예. ADP 민간 고용 지표 거기에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랑 실업률 나오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표되는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게 또 있죠. 취업자 수, 그다음에 고용 지표, 고용률, 실업률 이런 것들,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 이게 하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S&P 글로벌에서 나오는 제조업, 서비스업 심리 지수가 있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죠. 그다음에 ISM이라고 미국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서비스업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다 설문을 돌린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그렇게 지금 경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사람의 마음을 설문조사한 거예요. 근데 ISM이라는 곳과 S&P라는 곳에서 제조업 서비스업이 따로 나오니 네. 총 몇 개가 나옵니까? 총 4개가 나오겠죠. 제조업에 대한 게 각 2기관이 하나씩 나오고 서비스업에 대한 게 2기관이 하나씩 나오죠. 제조업이 하루에 같은 날 이 2개가 나오고요. 서비스업이 같은 날 2개가 나와요. 어제는 서비스업이 나오는 날이었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하고 ISM하고 동일하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좀 더 좋았던 건 뭐냐? S&P 글로벌은 9월 달 거예요. 이게 10월 달에 9월 달께 발표가 되니까 9월 달께 54.2에서 54.8로 상승을 했고요. 네. 그런데 예상치는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ISM 거는 50에서 52.4로 상승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갔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요. 네. 50 초가면 향후 경기를 좋게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업에 한해서는 S&P 글로벌이든 ISM이든 향후 경기를 좋게 보는 소비자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 많았다.
다만 거기서 엇갈린 건 뭐냐? S&P는 예상치 하회, ISM은 예상치 상회했다. 네. 하지만 두 개 다 어쨌든 50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네. 저게 지금 다 모아놔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신규 주문 지수 56.2 그리고 비즈니스 활동 지수도 지금 나온 게 54.3. 그 세 가지 예, 요런 수치가 부분, 예, 제가 눈이 인 것 나빠가지고. 같습니다.